제 친구가 공인중개사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다 보장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전세권 설정만 한 거예요. 근데 깡통 전세에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임대인이 세금 내지 채무로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전세자금 대출도 꽤 많이 받았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돼서 이 돈을 다 갚아야 되냐, 너무 걱정을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요, 전세 사기 사건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 서민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큰 돈을 사기당하는 것이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인데요.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에 깡통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건으로 상담을 오신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다행히 특약사항도 잘 해두고 아직 계약금만 건 상황이라서 피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세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의 공범 내지 주범으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피해 사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는 수십억 원대의 전세 사기 사건이 인천에서 다시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주범이거나 같이 짜고 벌이는 전세 사기는요, 피해자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부동산 직거래 카페인 피터팬에 가서 봤더니 최근 글에 인천중기청 대출매물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역전세인 것을 알리지 않은 건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의 공정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관련 지식도 일반인들이 훨씬 적다 보니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 초에 인천에서 80억 원대 그 깡통 전세 사기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급히 만들어 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 한다, 모르는 지역에 전세를 구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최대한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에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기 방법이 깡통 전세예요. 주택의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거래가 가능하냐? 임차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집값보다 높은 주택을 임차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은 당연히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죠. 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이를 속이거나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안 알렸으니까. 어떤 유형의 주택 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빌라, 다세대, 소규모 오피스텔인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전세 계약할 주택의 매매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실거래가를 조회해야 됩니다. 우선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시세에서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주택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KB 부동산에서도 시세 확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주택가보다 비싼 경우나 아니면 20%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요, 전세 계약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금액 차이가 적게 날수록 최악의 경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금액에 구입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택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최소 3곳에서 4곳에 찾아가서 매매가나 전세가를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이미 실거래가도 조회했는데 굳이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서 나오는 금액은요,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신고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 거래랑 차이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업계약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양도세 절감을 위한 다운계약서는 알겠는데 왜 업계약서를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업계약서를 쓸 때 매수인이나 전세 임차인에게 이득이 있어요. 바로 업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전체, 전세가 자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인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손해볼 것도 없고 주택을 빨리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택 인근에서 오랜 기간 공인중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에 성관주의 의무 열심히 하시고 꼼꼼하게 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3곳에서 4곳 이상 문의를 하시면 적어도 1곳 이상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품을 팔아야 손해 안 보고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발품을 꼭 팔으셔야 됩니다. 3번째는요, 계약 당일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전세 계약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는 거예요. 정말 일을 잘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은요, 3번 정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임차인에게 주시더라고요. 가계약 시, 계약 시, 잔금을 치를 때 이렇게 3번이요. 임대인이 계약 이후에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우선하는 근저당 설정 등을 했는지, 집주인이 변경됐는지 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은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계약 당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할 것입니다. 깡통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8천만 원짜리 주택에 계약금 900만 원을 걸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1억 원짜리의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이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머지 현금은 갖는 경우예요. 자기 돈 한 개도 없이 전세금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주택을 8천만 원에 매수하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남기는 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에서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주택은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속 편해요. 제 친구 중에 처음으로 전세 계약하는 친구가 뭘 주의하면 되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진짜 30분도 넘게 설명을 하면서 몇십만 원 아끼려 하지 말고 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넣어라 이렇게 설명을 진짜 수차례 했거든요. 근데 떡하고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와서 제가 뒷못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공인중개사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다 보장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전세권 설정만 한 거예요. 근데 깡통 전세에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금 안 돌려주면 그냥 보험 가입한 걸로 우선 돈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반대로 다른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세금 내지 채무로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또 다른 지인이거든요. 이 친구가 전세자금 대출도 꽤 많이 받았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돼서 이 돈을 다 갚아야 되냐 너무 걱정을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최근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요, 휴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니까 너가 가입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 경우는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이겨도요, 상대방한테 돈 못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아끼지 마시고 사건이 안 터지려면 이거 부적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특약을 잘 기재하는 겁니다. 잔금을 넣기 전에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요, 특약에 넣으면 그래도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근저당 및 다른 대출권 설정 금지 조항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저당 등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일이 중요해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다른 권리에 우선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시를 대비한 특약입니다. 임차인은 임대 물건에 대한 잔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하고자 하므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돌려준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아니면 여러 사정상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내 탓은 아니지만 잔금을 못 구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막히기 전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지만 지금은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의 150% 정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돼서 원하는 금액이 전세자금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세에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을 대비한 특약인데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입니다. 보증보험마다 보증 조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휴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같은 보증 조건이 있어요. 최근 대출이 막힌 이후에는요, 그 주택 공시지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는 계약서를 갖고 은행 중에 그 휴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탁계약을 한 은행들이 있어요. 뭐 신한, 국민우리, 광주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등이 있거든요. 여기서 상담을 봐주시는 것이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수법이 진짜 많은데요. 최근에 20, 30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많이 이루어지는 깡통 전세 사기 방법과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서 우선 집중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계약금을 넣고 나서 깡통 전세인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계약금 아까워서 잔금 치르고 이사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계약이 파기되면 최악이라고 해봤자 계약금 날리는 걸로 끝나지만 잔금 치르고 나서는요,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가까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제 의뢰인도요, 공인중개사 오히려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계약 파기하면 민사소송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협박을 하다가 제가 내용 증명 한번 변호사 이름으로 보냈더니 바로 계약금 반환하더라고요. 피해가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알람,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